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한원 반응식의 완성, 그러니까 개수 맞추기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한 그러한 문제라서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소 생소한 그러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산화한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산화한원 반응의 개수 맞추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분리되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중학교 때는 주로 이제 산소와 결합 또는 산소와 분리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을 설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좀 더 폭넓은 그러한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화환원을 주로 전자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산화수 계산하는데 좀 익숙해지면 산화환원을 파악할 때 전자가 어떻고 또 산소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산화수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화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란 무엇이냐? 물질 중에 있는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 또는 환원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의 전하, 이거를 산화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전자를 잃은 개수, 이거를 산화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산화된 상태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산화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칙만 알고 잘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산화수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아니면 Cl 마이너스, Mg2 플러스. 자, 이런 이온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산화수는 얘네들의 전하량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나트륨 플러스, 즉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된 상태니까요. 얘의 산화수는 전자를 잃은 개수, 즉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염화이온이 된 거죠. 자, 전자를 잃은 개수, 이거를 산화수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전자를 얻었으면 얻은 개수만큼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리고 염화이온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를 2개 잃고 2 플러스의 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온의 산화수는 굉장히 간단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산화수를 그 공유결합 물질들의 원자들의 산화수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커다란 원칙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든 어쨌든 아니면 중성 분자든 그 전하를 띠지 않은 그러한 물질들의 경우에는요,
그 물질을 이루는 각 원자나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은 언제나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알아내고 하나만 모른다. 그러면은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그 산화수에서 곤란한 부분이 바로 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은 사실 전자를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몇 개를 잃었는지, 전자를 몇 개를 얻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산화수를 계산을 할 때에는 그냥 간단한 가정을 하나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산화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공유결합 물질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각 원자가 전자를 몇 개를 얻었는지 몇 개를 잃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산화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 H2O 물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면, O 그 다음에 H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공유 전자쌍이 지금 O와 H 사이에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게 되는데요. 이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큰 쪽에서 다 가져간다.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 그리고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 이렇게 되니까요.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소는 원래 전자가 자기께 한 개가 있었는데 얘를 공유하면서 산소한테 다 빼앗겼으니까 전자를 한 개를 잃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수소도 플러스 1이 되겠죠. 산소의 경우에는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한 전자쌍을 다 가져오면서 결국은 결합 하나당 전자를 하나씩 가져온 꼴이 됩니다. 전자를 2개를 가져왔으니까 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했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산화수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면 그 몇몇 중요한 그러한 원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산화수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F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요.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거의 언제나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요. 할로젠 같은 경우도 대개의 경우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되는 몇 가지 그 화합물들의 산화수를 따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수 계산되는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문제에서 항상 그 선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물질은 산화제이다, 뭐는 환원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맞다 틀리다 이거를 찾는 게 나오는데요. 산화제라고 하는 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이게 산화제입니다. 근데 다른 놈이 산화되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산화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가 환원이 돼야만 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물질의 전자를 뺏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전자를 뺏어오면 당연히 스스로는 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때 이 녀석을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죠.
반대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니까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려면 전자를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스스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잃으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수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닌 그러한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스스로 산화를 한 거니까 환원제가 되는 거고요.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면 스스로는 환원이 된 거니까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1챕터에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화학에서 거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또는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 그리고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인데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원자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춰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 맞추는 방법들은 가장 복잡한 화합물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원자별로 양쪽의 개수를 맞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1장에서 했던 방식대로 원자들의 개수만 맞추면 그렇게 해서 개수를 맞춰 놓게 되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자 몇 개가 사라져 버린다든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화학 반응식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는 그 원자들의 개수를 맞추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산화수의 변화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반응물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이 전자를 10개를 내놓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전자를 10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물에 있는 산화수의 총합이랑 생성물에 있는 산화수의 총합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곧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전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수를 조정해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반응물의 총 전하량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자가 사라지든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계수를 조정해서 맞춰줘야 되는데요. 바로 위에서 산화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해준 계수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하량까지 일치하도록 맞춰놓고 나면 사실상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건드리지 않은 그러한 물질들만 보면서 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요,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떨 때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표현을 해놨는데 화학 반응식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학 반응식에 이온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중성화합물들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도 자동으로 산화수 변화하는 것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화수부터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개수들을 온통 다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결국은 개수부터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여기저기 뭐 이온들이 잔뜩 있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화수부터 먼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다가 A, B, C, D를 전부 다 빼버리고 화학 반응식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의 산화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반응 전후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놈들은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CuS일 때도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서도 구리 이온으로 존재를 하니까 얘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도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산소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산화수를 체크해야 될 것은 황하고 질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자, 황의 산화수 CuS에서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NO3-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산소 하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고요. 총 3개가 있으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니까 N이 가져야 될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O4 그 생성물 쪽에 있는 SO4 의 경우에는 5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데 4개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2의 산화수가 그러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려면 S는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자, 황은 이 과정에서 산화수가 8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산화가 되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이 과정에서 산화수가 3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환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한 건 8이고 감소한 건 3이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일치하도록 만들려면 플러스 8 쪽에다가는 3을 곱해야 될 거고 마이너스 3 쪽에다가는 8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곱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CuS에는 개수가 3이 붙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O4 2-에도 개수가 3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NO3-랑 NO에는 개수가 8이 붙어야 되겠네요. 자, 산화수는 이제 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산화수의 변화를 일치를 시키자. 예, 이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예, 전하량이 양쪽이 일치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전하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반응물 쪽에서는 지금 NO3-가 8개가 있으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쪽의 전하량은 걔의 개수가 나와줘야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서는 구리이온이 플러스 2가인데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황산이온이 마이너스 2가인데 얘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빈칸은 플러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앞에 붙는 개수는 8이 돼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산화수의 변화도 일치시켰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각각의 원소들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개수가 쫙 다 붙어 있고요. 뭐 구리, 그 다음에 황, 질소, 수소, 수소는 아니군요. 질소, 여기까지의 개수는 다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의 개수를 아직 안 맞췄군요. 수소의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반응물 쪽에는 H 플러스 8개가 있는 거고요. 생성물 쪽에는 H2O가 있으니까 H2 앞에다가 개수를 4를 붙여주면 H의 개수는 맞게 됩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남은 하나 산소의 개수를 맞춰보죠. 반응물 쪽에는 산소의 개수가 NO3-의 산소가 3개 있는데 앞에 개수가 8이니까 24개죠. 반응물은 이게 끝이고요. 생성물 쪽에서는 SO4-2-에 지금 4개가 있는데 개수가 3이니까 12가 될 거고 NO에는 8개 그리고 H2에는 4개.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개수가 다 맞아 떨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CuS는 환원제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CuS는 환원제이다. 아까 환원제는 자기 스스로 산화되면서 다른 놈을 환원시켜야 환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써놨죠. CuS는 산화수가 8이 증가하면서 즉 산화가 되면서 다른 놈을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CuS는 환원제가 맞네요. 자, 두 번째는 개수들을 제대로 맞췄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C 플러스 D. 자, C는 H 플러스 앞에 붙어 있는 놈이니까 8이고요. 그 다음에 D는 H2O 앞에 붙어 있는 놈이니까 4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 A는 CuS, B는 NO3-에 있는 놈이니까 3하고 8입니다. 12, 11. 이쪽이 크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양적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NO3-가 2몰이 반응하면 SO4 2-1몰이 생성된다. 진짜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O3-가 8몰이 반응을 하면 그러면 SO4 2-는 얼마가 생겨요? 3몰이 생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NO3 2-가 2몰이 반응을 하면 SO4 2-는 1몰이 아니고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몰이 생성이 되나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우리 풀어봤는데요. 사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산화수의 변화가 일치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이 일치하도록 만들어라.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